자, 3강 시작합니다. 우리가 2강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납기예요. 납기. 특히 주택.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기억나죠? 10분 딱 됐잖아요. 단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언제? 7월 16일부터 말일. 근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20만 원이 안 되더라도 2번 날라오네요. 그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도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법조문이 뭐다? 법조문이 474쪽에 보면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더라도 뭐다? 2분의 1, 2분의 1 날라올 수 있다는 뜻이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할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2분의 1, 2분의 1 날라올 수 있다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납기를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물납과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해요. 요건이 충족되면. 물납, 분납 다 되는 거는 부동산 관련 재산세밖에 없죠. 자, 물건으로 납부한다. 물건은 뭐다? 부동산. 요건이 얼마 초과다? 1000만 원 초과. 고액납세자를 만들었다. 요건이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숫자 배열. 일명 뭐다? 물천지. 철철 넘쳐라. 초과.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뭘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 전국하면 안 돼요. 관할 구역에 있는 자기 관할. 연제구는 연제구 것만 받아줘. 옆 동네 거 안 받아줘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자기 관할,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뭐에?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물납은 뭐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신청을 해야 돼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 누가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그럼 며칠이 들어간다? 납기 개시 10일이 들어가.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물납 알아들었어요? 책에 없잖아요. 기초니까. 기초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그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신청 허가를 적으라고요. 옆에. 신청은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한다? 10일 전까지.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하라. 저건 숫자가. 그 다음 허가는 정부가 하는 거죠? 과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허가 났다고 통지, 우리들에게. 그래서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허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10일,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책이 없지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라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평가를 해야지. 평가도 적어. 항상 평가는 언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로 한다? 시가. 이렇게. 그래서 평가는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는 언제다? 과세, 기준일 현재. 현재. 몇 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 항상 일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6월 1일 현재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는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객관적인 가격, 이걸로 평가해요. 공시가격으로. 그럼 공시가격은 시세의 몇 프로예요? 동네마다 다르죠? 땅은 50% 전후야. 건축물도 50% 전후. 시세의 절반이라고요. 그 주택은 60% 전후고, 그럼 물납하면은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절반 또는 30, 40% 손해 나지? 그러니까 손해 나니까 국세는 물납이 폐지가 됐어.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물납 안 하죠. 폐지하는 자가 없더라. 왜 재산세는 남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의 7, 80%라고 가정하면 물납하면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여기는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야?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의 공동주택가의 학원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 표준액. 그래서 여기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손해나잖아. 국세는 하는 자가 없더라. 폐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산세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여기까지가 기초라고요. 5가지 사항. 체계는 없지만 적어놓고. 자, 그 다음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다. 자,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이 요건이 얼마다? 250 초과야, 초과. 요건이. 그리고 분납기간은 납기 개시 경과 후 몇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개월이야. 절대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월. 250 초과. 분납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개월. 2개월이야. 자, 그리고 신청 허가 이해만 하는 거야.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 현찰이니까. 그럼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현찰이니까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예스야. 현찰이니까. 그러나 물납을 물어볼 때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물납은 11일 전까지 신청하라. 그래서 10일 동안 여유를 주는 거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자체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자가 있으면 물납을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할납부는 현찰이죠? 돈을 먼저 걷는 거야. 언제까지 신청한다? 납부기한까지. 그러면 고지서를 어떻게 한다? 수정고지합니다. 수정고지의 고지서 앞에 고지서를 찢어버린다고요.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을 나누어서 고지서를 다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분납 신청하면 고지서를 어떻게 한다?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납세 의무자가 납기인의 금액과 2개월 이내의 금액을 구분해서 은행에 납부하겠죠? 이게 뭐다? 분할납부다.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재산세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세부담 상한이 있다.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된다고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부동산에만 쓰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야. 100분의 150. 그래서 직전연도, 항상 직전연도 기준이죠? 첫 번째 줄. 직전연도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어떻게 한다?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150%가 뭐다? 100분의 150이요. 직전 연도 세액이 해당 연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뭐다?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0%까지만 올려라. 작년에 100%가 기준이니까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직전 연도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거야. 해당 연도보다. 그럼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 해당 연도는. 근데 주택은 아주 중요해. 이번 시험에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달라진다. 3억 이하. 3억 이하는 105%.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110%. 그리고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130%. 이렇게. 그래서 직전 연도 세액이 해당 연도보다 100분의 105를 넘어가면 해당 연도는 100분의 105를 세부담 상한 얼마 이하? 3억 이하. 그 두 번째 3억 초과 6억 이하에게 들어갈 때는 숫자만 알면 돼. 100분의 110. 6억 초과. 그래서 숫자가 뭐다? 3억 이하. 그 다음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숫자 잘 기억해야 돼 이거. 그래서 숫자가 뭐다? 3, 6, 초과. 3억부터 시작한다고요. 왜 3억부터 시작할까요? 전 국민의 90% 정도는 3억 이하에 살아. 그럼 3억은 무슨 가격이야? 공시가격이야. 그럼 시세는 얼마 되는 거야? 5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의 대부분은 여기에 살아요. 3억 이하. 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더라도 작년 대비 5%만 올려라. 100분의 150. 알아들었나요? 그 두 번째는 100분의 110. 세 번째가 중산층이야.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사례. 항상 작년 직전 연도 100만 원이야. 해당 연도 100, 200, 3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작년보다 몇 배가 뛰었나요? 작년에 100만 원 냈잖아. 올해 계산하니까 뭐다? 300만 원. 몇 배가 뛰었어? 3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 되겠죠? 사례야. 그럼 토지건축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이야. 그럼 여기다 곱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50. 150%. 됐어요? 그럼 얼마 나와? 해당 연도는 150. 이거 5일은 5, 11은 1이 아니에요? 작년에 100만 원이니까 해당 연도는 50%까지만 올려라. 100만 원에 50%면 얼마야? 50만 원. 그럼 해당 연도는 150. 그럼 이거보다 이게 크지? 이게 크잖아.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150이 답이에요. 그 다음 주택이라고 나왔어. 그럼 주택이라고 나왔다. 그럼 똑같잖아. 원리는 곱하기 100분의 105. 이 얘기는 5%만 올려라.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가 돼? 작년에 100만 원이니까 10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다. 5%. 100만 원에 5%면 얼마야? 5만 원. 105만 원.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 그 다음 원리 똑같아요. 100분의 110. 그럼 뭐야? 110만 원. 11은 1, 11은 1. 이렇게. 그 다음 밑에는 100분의 130.
130%. 그럼 얼마야? 130만 원.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알아야 돼. 일단은 요건을 알고 사례를 알아야 돼요. 세부담 상환액은 얼마인가? 그럼 토지건축물은 결론은 뭐다? 50%만 올려라. 작년 대비 해당 연도 3억 이하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만 올려라. 중간그룹은 10%만 올려라. 밑에는 30%만 올려라. 그럼 50%에 100만 원에 50%면 얼마야? 50만 원이니까 15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5%면 얼마야? 5만 원이잖아. 5만 원. 그럼 105만 원. 여기는 뭐야? 10만 원. 10%니까 110만 원. 여기는 뭐다? 30만 원. 그래서 130만 원. 이렇게. 두 번 출제됐어요. 사례 문제 계산하는 거.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를 곱하면 돼요. 그러나 주택은 숫자가 뭐다? 3, 6, 초가 150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서민들은 아무리 재산세가 많이 오더라도 작년 대비 5%까지만 올라갑니다. 두 번째에 들어갈 때는 10%만 올려라. 세 번째에 들어갈 때는 최대 30%까지만 올리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과 사례. 그래서 계산이 안 되면은 이거라도 알아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150. 주택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130%. 그래서 박스가 나왔죠? 자, 책 보자고요. 박스. 자,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야. 공시가격. 자, 1번은 얼마야? 3억 이하야. 3억 이하야 100분의 105. 자, 2번은 뭐다? 3억 초과 6억 이하는 밑줄 긋고 100분의 110. 자, 3번은 뭐다? 6억 초과 100분의 130. 딱 세 가지 박스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지방교육세.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얼마가 붙어? 납부할 세액의 20만 원. 근데 괄호가 중요해요.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 붙죠? 그럼 20%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 계산할 때 괄호 도시지역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도시지역부는 뭐다? 재산세다.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야. 그러나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괄호 도시지역부는 포함해서 계산한다, 제외해서 계산한다? 제외.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나머지는 다 도시지역분 포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재산세 끝났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재산세 끝났어요. 이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럼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뭐를 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이 있다고요. 그럼 시군에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국가에서 뭐를 걷어간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간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까요? 뭐? 토지, 주택, 기초. 부동산이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기초 딱 과세할 대상은 땅 부자, 집 부자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 학원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종부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한 장 한번 넘겨봐요. 국세네.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나왔잖아요. 자, 오른쪽 큰 것만 봐요. 오늘은 과세대상. 과세대상 나왔잖아요. 479. 자, 큰 글씨만 봐. 주택. 주택 나와 있죠? 과세대상 오른쪽 넘겨. 토지. 토지가 나와서 주택, 토지,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기초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죠? 납세 의무자. 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 납세 의무자 찾았어요? 480. 자, 여기 보자고요. 주택은 종부세는 뭐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공시가격. 주택은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어가는 자, 6억을 초과하는 자. 9억이 아니라 6억이에요. 6억. 주택 나왔잖아요. 거기 얼마를 초과하는 자, 6억을 초과하는 자. 박스에. 그래서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6억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뭐를 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일단은 숫자만 기억해요. 6억 초과야. 공시가격으로. 자, 그 다음 토지는, 자, 칠판 봐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토지는 무슨 합산? 종합합산. 또 하나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또 하나 뭐가 있다? 분리과세.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오늘? 그러나 종부세는 분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합산 나는 토지만 과세합니다. 두 가지만.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삭치는 4% 재산세에서 왕창 걷어갔잖아. 그래서 분리는 무조건 X야. 자, 그럼 종합합산도 무슨 가격으로 부과한다? 공시가격. 얼마 초과? 5억 초과. 그리고 사업용 땅이죠?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하는 자는 초과분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나대지 같은 거죠. 투기 목적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사업용 땅이죠. 80억 초과. 왜 이렇게 숫자가 커? 사업자니까. 그래서 숫자가 뭐다? 6억, 5억, 80억 초과. 이게 기초예요. 세 가지. 자, 그래서 480페이지 주택, 토지 나왔네. 자, 박스만 봐요. 박스. 박스 1번. 얼마 초과? 5억 초과 종합합산. 어디 소재야? 국내 소재야. 절대 시군구하면 안 돼요.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합친다고요. 5억 초과. 그 다음 별도 합산은 국내 대상. 국내 거야. 국내 거를 다 합쳐. 얼마 초과? 80억 초과. 시군구가 아니라 종부세는 전국이야. 전국. 전국의 주택가액을 합쳐서 6억 초과.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를 합쳐서 5억 초과. 전국에 있는 사업용 땅을 합쳐서 뭐다? 80억 초과. 숫자 꼭 기억하세요. 기초. 그럼 6억, 80억, 5억은 소유자별로 따진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야. 즉 개인별로 합산한다고요. 절대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6억, 5억, 80억 초과는 개인별 합산이라고요. 개인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6억, 5억,
80억 초과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세대별 합산하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 안 된다고요. 6억, 5억, 80억 초과는 개인별 합산을 얘기한다. 알아들었나요?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만 물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주택은 개인별로 얼마 초과야? 6억 초과. 근데 아파트 한 채가 있어. 한 채가 있어. 공동 소유할 수도 있죠? 그럼 공동 소유할 때는 개인별로 얼마 초과야? 6억 초과지. 아까 이거 집이 한 채야, 집이. 갑돌이, 을돌이 공동 소유야.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공시 가격이 12억이야. 집 한 채인데 공동 소유. 그럼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개인별로 따지잖아. 그럼 얼마야? 6억. 딱 6억은 종부세 있다 없다? 없다. 12억이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집 한 채. 공시 가격이 12억이다.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 그럼 딱 6억이지? 6억 초과가 안 되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집 한 채 공동 소유할 때는 12억이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내. 자, 근데 이 옆집은 갑돌이 단독 소유야. 갑돌이 단독 소유야. 12억짜리인데 그럼 옆집은 단독 소유했죠?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단독 소유할 때는 9억을 빼줘.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9억을 빼줘. 그럼 얼마 남아? 3억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집 한 채인데 공동 소유할 때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 그래서 단독 소유할 때는 뭐다?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요. 그럼 공동 소유가 유리할까요? 단독 소유가 유리할까요? 공동 소유가 유리하지. 그 단독 소유는 3억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중에 배워요. 이거 다음 주에. 공동소유자는 단독 소유자는 3억 차이 나잖아. 옆집은 종부세가 안 나오고 이쪽 집은 종부세 나오잖아. 형평성에 안 맞지? 집 한 채인데? 집 한 채인데 그래서 단독 소유자는 3억에 대해서 뭐를 내준다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뀐 게 뭐다? 이 연령별 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고령자나 연령별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장기보유. 장기보유 세액공제. 두 가지를 해준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러나 올해 개정된 거는 뭐다? 이에도 뭐다? 공동소유자도 해준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 12월 2일 날 법 통과됐어요. 이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1주택인데 단독 소유자만 해줘. 그러나 올해 법이 개정됐죠? 개정됐으므로 이에도 공동소유자도 해줍니다. 이게 법 바뀐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원칙은 단독 소유자만 해줘. 12월 2일 날 공동소유자도 해줘요. 그러나 이 공지하는 방법이 공동소유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지.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기초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이 기본 숫자예요. 그럼 6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다주택자. 그 다음 1주택인데 무슨 소유? 공동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6억은 다주택자. 집이 여러 개 있잖아. 개인별로 6억 초과. 집이 하나야. 무슨 소유? 공동소유. 개인별로 6억 초과를 얘기합니다. 숫자 3개 꼭 기억하세요. 6억, 5억, 80억 초과. 중요한 거는 주택이야, 주택.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6억 초과. 다주택자. 1주택자인데 누구를 얘기한다? 공동소유.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이제 한 장짜리 꺼내봐야죠,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없는 분은 빨리 갖고 오세요. 자, 오늘 배운 거 프린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첫 번째 납세 의무자를 정리해야 돼요. 봤죠?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납세 의무자. 원칙은 뭐다? 사실상.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두 번째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보다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하나 적어요. 지분 표시가 없다. 지분 표시가 없다. 분할 등기를 안 했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법조문이 뭐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본다. 결국 지분권자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됐을 때는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죠? 공부상. 그리고 상속을 받았네.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다. 둘 다 안 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매수계약자예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매수계약자. 그러나 유상일 때는 사용료를 주죠.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유상일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바뀌어요. 무상일 때는 있다. 매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뭐다? 수탁자.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어떤 땅이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절대로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안 돼요. 그리고 사용자는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용자야. 자, 제일 밑에 주택을 구분 소유했죠? 소유자가 달라. 소유자가 다르든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요. 안분. 그래서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 세금을 먼저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했어?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앞에가 생략됐잖아. 이해를 합산하여. 이게 생략된 거예요. 합산하여 뭐를 먼저 계산했다? 산출세. 그럼 세금을 나눠야지? 그럼 세금을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근데 앞에가 뭐가 생략됐어? 세금 액수 어떻게 계산했어?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 위에 보자고요.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2일부터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매매.
사고 팔고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2일부터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꼭대기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결정됐네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가나요? 이제 과세 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 표준은 간단하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 기준이다? 시가 표준의 기준이다. 단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죠? 시가 표준에게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주택은 60.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붙어요.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시가 표준액 옆에다가 8글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60%. 선박항공기는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요. 자, 그 다음 세율. 참 여러분들 힘들겠네요. 기본서로 하고, 그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하고 참 힘들죠, 그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힘들어야 붙어요. 힘들어야. 자, 그럼 이번에는 뭐다? 세율. 딱 적어.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누야, 비누. 비누가 재산이야. 비례세율도 쓰고 누진세율도 쓴다. 누진세율은 몇 가지만 쓰는 거야? 3가지. 그래서 재산세의 누진세율은 3가지.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자, 토지 나왔잖아. 토지. 농지, 목장, 용지, 산림보호 목적은 생산 공급이죠? 가장 낮은 0.07%. 퍼센트로 왜요? 007. 천분비로 천분의 0.7. 공장용지는 오염을 배출하니까 0.2%. 그 다음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야? 4%. 이렇게.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지어라. 그럼 공장용지는 분류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야? 0.2%. 오염 배출하니까 일명 암기가 안 될 때는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0이야 공장 가자. 0.2%. 합산 나왔다. 자, 합산 나왔네. 합산하는 거야. 시군구별로 합산한다. 왜 합산해? 누진세율이므로. 아까 배웠잖아. 딸랑딸랑 종이요 변리사. 중요한 거는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로 돼 있어. 옆에 적어요. 종이요 변리사. 아, 종이요 변리사. 3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 자, 그리고 주택은 별 딱 붙여. 2가지로만 나눠. 별장은 무조건 몇 프로? 4%. 1,000분의 40. 별장을 뺀 나머지는 뭐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야? 4단계로 돼 있지. 4단계. 그래서 단계를 물어볼 때는 3단계, 3단계, 주택은 4단계라고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어디로 들어가?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고급주택은 4%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일반 주택처럼 계산합니다. 별장만 4%라. 그래서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별장 및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이네. 몇 프로? 0.25. 0.25%. 자, 두 번째는 시지역. 주거지역의 공장이지 오염 배출하지? 오염 배출하니까 0.25의 2배. 0.25의 2배니까 0.5%. 그 다음 제일 밑에 사치. 사치는 무조건 부동산은 몇 프로야? 4%.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별장을 뺀 나머지 모든 주택.
세 가지만 누진세율이다.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누진세율 가는 거 3단계, 3단계, 4단계. 우리의 주택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쓰는 게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 뭐다 이제? 재산세 부가징수. 자,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죠. 자, 토지는 9월 이하 1일부터 하면 안 돼. 중순. 요렇게. 그리고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날라와요. 찾지도 못해, 지금. 찾지 못하면 천천히 찾으세요. 찾지도 못해, 지금. 어디 하는지.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항상 7월 9일에 10월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단 오른쪽.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7월 빠르게 9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은 주택에만 쓴다. 그럼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이하.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그럼 건축물은 7월. 왜 토지가 9월이다?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과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해도 7월이야 7월. 그리고 또 나왔네. 밑에. 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했잖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다를 때도 앞에 게 나왔네.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중요한 거는 합산한. 구분 안 하면 무조건 틀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한. 그래도 주택은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합산한 과세표준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주택이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한. 그러면 틀려. 합산한. 그러니까 절대로 토지는 토지 건물로 구분을 안 해요. 합산한. 구분 안 하면 땡. 자, 그 다음 징수 방법.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네요.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시군구. 소재지 절대 특광도 하면 안 돼요. 시군구.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이다. 연제구청장. 소재지.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온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오후 고지서 날라왔네. 10일 안 돼요.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 이름은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뭐다?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20%죠? 옆에 적어. 20% 계산할 때 도시 지역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도시 지역부는 재산세에 합쳐서 날라오지, 제외하는 경우는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다음 병기되는 조세. 뭐 이름이 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는 거를 병기되는 조세, 줄여서 병기세.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고지서를 날려. 그럼 납세자가 불편하죠?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요건이 뭐다? 2,000원 미만이야. 미만.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해요. 미만. 그럼 뒤로 읽으면 뭐라고 그랬어? 미소. 뒤로 읽으면 미소 짓고 있다. 입속에서 3이 보이는 게 아니라 2가 보여. 2,000원 미만이요. 그리고 재산세는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되죠? 세부담 상한이 있다. 이게 이번에 필수야.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 150%.
즉 이 얘기는 뭐다? 50%만 올려라. 작년 대비. 그 다음 주택은 공시가격을 세 가지로 나눠 숫자가 뭐다? 3, 6, 6초. 그럼 3억 이하는 뭐다? 105%. 100분의 105. 그럼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만 올려라. 두 번째는 110%, 10%만 올려라. 세 번째는 13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세 가지로 나눈다. 단 토지건축물은 뭐다? 공시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150%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토지건축물은 작년 대비 50%만 올려라. 3억 이하는 5%만 올려라. 3억 추가 6억 이하는 10%만 올려라. 6억 초과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30%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이게 세부담 상한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에 괄호놓기는 연습하고 있어요. 꼭 괄호놓기 복습용이에요. 넘기면 괄호놓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60점을 향해서 간다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